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가고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17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토요일인 18일에는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특히 심혈관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기온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목도리나 모자, 마스크 등 따뜻한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코로나19로 2년째 연말 대목을 놓친 지역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사적 모임 4명에다가 매장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되면서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칩니다. 17일 밤 9시부터는 경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집니다.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함안 파수 곶감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에서는 곶감 말리기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또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냐며 더는 못 버티겠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시장 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중이던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만 보일 뿐 시장을 찾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발표에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상권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는 손님들이 꽤나 좀 이렇게 시장에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전처럼 이제 집에서 많이 이렇게 시켜 드시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지원금도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 카드로 인해서 소득이 더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고 그게 좀 더 매출에 다 반영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가면은 뭐 매출 올랐으니까 적용이 안 되고 지원금 하면 아무도 주지도 안 하고 그걸 우리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쁘게 하는 거, 더 힘들게 하는 거지 솔직한 말로. 코로나 대처를 잘못한 건 정부인데 왜 항상 피해는 우리 몫이냐며 묻는 상인들.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일상 회복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17일 밤은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전 이른바 마지막 불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사실상 연말과 연초 대목은 다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정부가 보상안을 두텁게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 방역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절실해 보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우는 아이 울음도 뚝 그치게 만든다는 겨울철 대표 간식, 바로 곶감인데요. 함안에서 생산되는 파수 곶감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함안 파수 곶감 농가를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 파수리의 한 마을, 해발 770m, 여왕산 아래 자리한 건조장마다 주황빛 속살을 드러낸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걸린 감은 45일 동안 겨울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쫄깃하고 달달한 곶감이 됩니다. 함안 파수 곶감은 예로부터 뛰어난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조선 왕실의 진상품으로 올려졌습니다. 함안 곶감은 품질이 우수하여 숙종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맛도 좋고 품질 좋은 함안 곶감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함안에서 생산되는 파수 곶감은 지역 고유 품종인 수시감을 사용합니다. 수분이 많은 수시감은 씨가 적고 당도도 높아 최상의 곶감 재료로 불립니다. 함안에서는 400여 농가에서 곶감을 생산해 한 해 15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매년 곶감 축제를 열어 파수 곶감을 전국에 알려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판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소셜 커머스의 활용이나 함안 곶감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농가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와 포장 박스의 구매 비용을 분담해서 온라인 및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인기 있는 함안 파수 곶감은 이달 말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이 나기 직전에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 초기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안전조치를 한 소방관은 비번이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희뿌연 연기가 보입니다. 앞차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인데 운전자는 사고 차량 뒤 갓길로 차량을 가까이 대고 곧장 내려 트럭으로 뛰어갑니다.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선 분주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남성. 산청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하민수 대원입니다. 비번이어서 부산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우연히 사고를 목격하고 초기 대응에 나선 겁니다. 본네트 쪽으로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고 엔진 소리가 이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시동 정지 여부 한번 여쭤보고 일단 시동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크 2차 사고 예방 조치하고. 불이 나기 직전에 차량이 서 있던 곳은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근처로 하민수 소방관의 근무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빠른 판단을 내려 안전조치와 구호조치에 나섰던 겁니다. 사고 차량인 1톤 트럭 안에는 20대와 5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미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고속도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막던 연기는 이내 사라졌고 우려했던 2차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막 그런 사고 현장이 익숙해서 그런지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그 주행하던 차들 중에 뭐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한편 지난 7월에도 산청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퇴근길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초기 대응으로 추가 사고를 막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SCS 주서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최강 한파입니다. 이번 주말 경남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17일 밤 9시부터 경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최대 20m까지 매우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시설물이나 비닐하우스, 선별진료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고용위기지역 연장입니다. 창원 진해구와 통영, 거제, 고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약 2,37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기업이 많습니다. 창원시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 5곳을 선정해 현판을 수여했는데요. 해당 기업은 HS 코퍼레이션, 폴리코리아, 모던텍, 아이웍스, 이성산업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설 환경 개선 자금 1,000만 원과 함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청년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 추가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0월과 11월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 기업을 2021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창원시가 의창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17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건립부지에서 의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창원시는 총 사업비 약 44억 원을 투입해 기존 복지관 건물의 지상 2층과 1,500제곱미터 별동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꾸며질 의창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률 신임 경남경찰청장이 17일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남경찰은 주민의 진정한 보호자이자 인권 지킴이로서 현장에 강한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치안 정책은 주민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출신의 이 청장은 김해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정보과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